속도 기반 트레이닝은 속도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내 코치가 정확하게 훈련시키고 있는지 궁금하다고 내 선수에게 정확한 피드백을 주고 싶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확인하세요. 안녕하세요, 코치 W입니다. 오늘은 VBT, 벨로시티 베이스 트레이닝, 속도 기반 트레이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VBT란 무엇인가요? 이름 자체가 내포하고 있듯이 벨로시티 베이스 트레이닝, 즉 속도 기반의 트레이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통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의 방법에 있어서 보통 변수라고 함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하는 것은 무게였습니다. 하지만 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지금은 무게가 아닌 속도를 변수로 해서 이 선수의 웨이트 트레이닝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정립한 트레이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VBT는 예를 들자면 자동차에 있는 계기판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30km 어린이 과속구역을 지나고 있을 때 계기판이 없다고 상상을 해보시면 그 30km라는 게 감으로는 알지만 명확하게 30km인지 모르고 얼만큼 빠르게 가는지 얼만큼 느리게 가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잖아요. 불안함도 생기고 내가 혹시라도 카메라에 찍히진 않았을까 하는 걱정이 생기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원하는 30km가 원하는 트레이닝의 부하량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기존까지의 트레이닝에서는 이거를 명확하게 알 수 있었던 방법이 없었던 거죠. VBT를 통해서 이것을 가시화해서 얼만큼의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VBT는 언제부터 활용이 되는 건가요? 현대에 지금 와서 있는 VBT를 정립한 가장 중요한 3명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포치케이 플라이오메트릭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플라이오메트릭을 누가 개발했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그거까진 모르겠는데. 현대의 웨이트 트레이닝이 대부분 1960년대에 구소련에 있던 운동 생리학자들, 운동 과학자들이 대부분 정립했던 게 지금까지 발전을 해서 우리가 쓰는 개념들이 많아요. 그 중에서 유리 베르코샤스키라는 운동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원래는 트랙 앤 필드 육상에서 점프 트레이너이셨는데 이분이 점프의 수직 높이를 높이려고 하다 보니 다양한 방법들을 고안했는데 그중 방법 중 하나가 뭐였냐면 이 운동 선수들이 풀 스쿼트를 하면 자연스럽게 레인지 오브 모션이 느니까 다루는 무게가 내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박사님이 뭘 생각했냐, 파샬로 가라, 레인지 오브 모션을 줄이고 가동 범위를 줄이는 대신 높은 무게에 대한 부하를 견뎌내라 라는 방식의 트레이닝을 처음에 해본 거예요.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부하는 늘지만 요추, 럼바 스파인에 가해지는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선수들이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까라는 이론에서 처음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플라이오메트릭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샤크 트레이닝입니다. 베르코샤스키가 썼던 책인 슈퍼 트레이닝에 보면 그게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80년대 이후에 나왔던 다양한 플라이오메트릭에 관한 개념들이 이분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왜 그러면 VBT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플라이오메트릭을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플라이오메트릭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으로 중요한 사건입니다. 웨이트 트레이닝에서. 왜 중요하냐? 질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에. 기존에는 무거운 무게를 드는 거에만 한정되었다면 코치들이 보는 거에 있어서 이때 이후서부터는 얼만큼 빨리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생긴 거예요. 코치님들이. 이 개념을 통해서 단순히 플라이오메트릭이 아니라 일반적인 웨이트 트레이닝에도 속도를 접목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을 만드신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유리 베르코샤스키가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웨스트 사이드 바벨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레전더리한 짐이라서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에 루이 시몬스라는 관장이 있습니다. 컬트적인 분이신데 이분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이 웨스트 사이드 바벨이 굉장히 유명한 트레이닝 방법이 뭐냐면 컨주게이트 메서드라고 하는 거예요. 컨주게이트 메서드가 뭐냐, 매주에 하루하루 강도가 다른 방식의 주기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주기화는 리니어 프로그레션이라고 해서 대회가 있으면 이때까지 강도는 높이고 그리고 볼륨은 떨어뜨린다. 리니어 피리어다이제이션이고, 이거를 새로 개발했던 게 웨스트사이드 바벨에 있던, 개발은 하진 않았죠. 맹신해서 발전을 시켰던 게 루이 시몬스입니다. 루이 시몬스가 했던 건 주마다 다른 강도의 운동을 시키는 겁니다. 월요일은 무겁게, 화요일은 낮게,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폭발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루이 시몬스가 캔도 유닛이라는 지금 현대 VBT의 기기에 전신이 되는 기계를 만들어서, 그분이 만들진 않았죠. 사와서 썼겠죠. 그거를 통해서 얼만큼 폭발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행을 해본 거죠. 그래서 속도를 처음으로 실행했던 것이 어디냐? 웨스트사이드 바벨의 루이 시몬스.
그래서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이다. 현대 VBT에 진짜 누가 그럼 이게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이 방법론을 누가 만들었냐? 세 번째, 레전더리 코치. 레전더리 중에 레전더리. 닥터 브라이언 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레전더리 코치고 교수고 유명한 운동과학자입니다. 이분이 현대 VBT를 만들었다고 할 수 있어요. 왜 만들게 됐냐? 이분이 박사를 미주리 대학교에서 운동과학으로 받으셨는데 이 당시에 리서치를 하셨던 게 올림픽 리프팅과 버티컬 점프의 코릴레이션을 본 거예요. 상관관계를. 그러니까 올림픽 스타일의 웨이트 리프팅을 하는 게 수직 점프에 얼만큼의 영향을 주는가를 했는데 놀랍게도 연관관계가 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러지? 본인이 세웠던 가설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왜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이분이. 알고 보니 이전까지는 이런 트레이닝이 없었던 거죠. 뭐냐? 웨이트 트레이닝의 질을 안 봤던 거예요. 얼만큼 빨리 올라가는가를 보지 않고 천천히 올라가도 똑같은, 우리가 100kg를 들어도 천천히 올리는 거랑 빨리 올리는 거랑 완전 다른데 어쨌든 표면상은 그걸 보지 않으면 1대1이잖아요. 동일하게 생각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속도에 대한 개념을 서서히 알게 되었던 거고, 브라이언 만이 수행 속도를 존으로 나누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1RM의 뭐 몇 퍼센트 이런 것처럼 총 5가지를 만들었는데 Absolute Strength, Accelerative Strength, Strength Speed, Speed Strength, Starting Strength 이렇게 해서 5가지의 명확한 VBT 존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현대까지도 쓰고 있는 VBT 존입니다. 그리고 브라이언 만이 또 다른 굉장히 재밌는 걸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 APR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게 APR이라고 Auto Regulatory Progressive Resistance Exercise라고 해서 APR이라고 하는데 자동 조절, 그러니까 오토 레귤레이션의 가장 시초가 되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VBT로 한 단계 높인 거죠. 자신이 만들었던 APR에다가 한 단계를 더 넣는 VBT를 통해서 완벽한 오토 레귤레이션의 거의 종합 선물 세트를 완성하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Developing Explosive Athletes, Use of Velocity-Based Training and Training Athletes, 이거 2013년도에 나왔던 건데 이 책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책 한번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럼 VBT는 왜 필요한 건가요? 이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통적인 1RM을 기반으로 하는 트레이닝에 있어서는 우리의 1RM의 가변성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잖아요, 프로그램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몸이 기계가 아니잖아요. 우리 세이브 파일이 있어서 야 여기까지 깼으니까 1RM 100kg 저장 이러고서 2달 후에 와도 100kg가 아니잖아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왔다 갔다 하고 이 웨이브를 통해서 어느 날은 컨디션이 좋을 때는 1RM이 올라가고 어느 때는 안 좋아서 내려가는데 이 변동성에 대한 가치를 주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컨디션이 좋은 날은 기존 강도가 약간 언더 트레이닝이 되는 날이 있고, 그리고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는 기존 강도여도 오버 트레이닝이 되는 거죠. 우리 가끔 보면 운동하러 가서 똑같은 무게인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날들 있잖아요. 이런 날들에 대한 변수를 컨트롤할 수 없었다. 결국에 오토 레귤레이션을 핵심적인 원리는 오늘 내 몸 상태에 맞는 최적의 부하를 찾는다. 그래서 이거를 수행하기 위해서 브라이언 만 박사가 만들었던 게 APR이라는 개념인데, APR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 최소한 4세트를 시작을 해야 돼요. 4세트를 왜 해야 되냐? 첫 세트, 두 세트, 세 번째 세트하고 네 번째 세트 때 M랩을 해봅니다. M랩을 하고 기준점이 되는 6, 예를 들어 6회라고 하면 그거보다 오르면 오늘 상태가 좋다고 보는 거죠. 근데 6을 했다. 그러면 똑같이 가는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4회 했다. 그럼 컨디션 안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무게를 바꾸는 거죠. 그럼 이게 문제가 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4번 세트를 해야 된다. 그럼 최소로 시간을 아무리 줄여도 제가 봤을 때 4세트면 10분 안에 못해요. 그러면 매 운동 들어오자마자 일단 10분을 쓸 것인가? 라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PR이가 굉장히 많이 쓰였던 거는 오히려 클래식한 그냥 파워리프터들한테 굉장히 많이 써요. 하지만 이거를 다른 데에 쓰기 애매한 거예요. 그래서 이 VBT라는 게 오토 레귤레이션의 파트너로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게 왜 그러냐? VBT는 뭐죠? 속도를 보는 거잖아요. 바 스피드를. 예를 들어서 저번 주에 100km를 들었는데 속도가 0.5m/s가 나왔어요. 근데 오늘 왔는데 0.4예요. 그럼 뭐예요? 느려진 거잖아요. 그럼 오늘 얘 컨디션 안 좋은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4세트 해야 되고 10분 걸리는 거를 야 스쿼트 한 2-3번 하고 야 100kg 해봐. 이랬을 때 속도가 낮아지는 게 보이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면에서 VBT가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VBT는 현장에서 어떻게 활용하나요? 일단 VBT를 활용하는 가장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래밍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단순하게 강도를 설정할 수 있는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가.
첫 번째로 우리가 VBT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원RM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RM을 짜야지 결국에 이 선수한테 얼만큼의 부하를 줄 수 있는지를 대충이라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전통적인 프로그램에서는 우리가 프로그램 보면 세트, 횟수, 원RM의 퍼센테지,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플랫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VBT에서는 어떻게 되냐? 세트, 랩스, VBT 범위가 나옵니다. VBT 범위. 속도의 범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범위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가? VBT 존이라는 것을 닥터 브라이언 많이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0.5 이하면 absolute strength입니다. 위에서 보시면 원RM의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벤치프레스 100kg를 드는 선수가 90에서 95kg 들었을 때 속도가 0.5 밑으로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자료다. 65%에서 90%는 accelerative strength. 이 속도는 0.75에서 0.5. 그리고 strength speed는 약 원RM 기준으로 45%에서 65%인데 이는 1에서 0.5. 명확하게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RM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전통적으로 쓰는 GPP에서 예를 들어서 원RM의 50%에서 70%라고 하면 뭐 약 0.9에서 0.7 m/s로 환산이 되는 거고, 베이직 스트렝스에서 75%에서 90%는 0.7에서 0.5. 그리고 맥스 스트렝스에서 90% 이상의 원RM은 0.5 이하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명확하게 치환이 되는 거죠, 강도가. 두 번째는 이게 진짜 제가 봤을 때 제일 키다. 원RM을 잴 수가 있어요. 원RM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요. 왜 정확하냐? 이거는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가 만든 프로그램 보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엑셀 파일은 제가 더보기란에다가 넣어 놓겠습니다. 알아서 다 다운받아서 가세요. 운동이 총 3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벤치프레스, 스쿼트, 데드리프트. 그럼 벤치프레스를 했을 때 총 5세트 안에 대부분의 결과가 나옵니다. 원RM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80kg, 1세트 80kg, 뭐 85kg 두 번째, 3세트 90kg, 그리고 4세트 때 95kg 한다고 했을 때 이 속도를 재는 거죠. 바스피드를 쟀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원RM 대비 속도가 벤치프레스가 0.17 정도가 나옵니다. 0.17에서 0.15. 그럼 0.7이라고 가정하고 0.55, 0.45, 0.3. 여기 보면은 원RM이 딱 개선돼서 나옵니다. 101kg라고 나오고요. 결정 개수가 0.993입니다. 결정 개수라고 0.95 미치면 아마 지금 테스트가 잘못됐으니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 회기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예상치입니다. 그래서 결정 개수가 낮으면 이 정확한 원RM이 안 나온 거니까 다시 한 번 더 제대로 재봐라. 그래서 0.95라는 기준으로 다시 하든지 안 하든지 됩니다. 혹시 VBT 할 때 따로 주의점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Minimum Velocity Threshold 아니면 Terminal Velocity라고도 부르는데 이 원RM을 수행할 때 얼만큼의 속도가 나오는지가 각 운동마다 달라요. 벤치프레스는 보통 원RM이 나오는 속도가 0.17 정도가 나옵니다. 스쿼트는 보통 0.3이 원RM의 속도입니다. 그리고 데드리프트는 0.15. 왜냐면 데드리프트 떨면서 올라오잖아요, 원RM 할 때. 이 터미널 벨로시티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스쿼트는 미니멈 벨로시티가 0.3이지만 벤치프레스가 0.15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0.3이라고 생각을 하고 벤치프레스를 0.3에서 끝냈다. 0.3이 나온 속도에서 끝냈다. 그러면 90%일 거예요, 원RM에.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각 종목마다 어떤 운동을 시킬 때 터미널 벨로시티가 어느 정도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는 운동선수가 조금이라도 집중을 안 하고 살살 가려고 하면 약간 문제가 생겨요. 뭐 웃고 계신데 왜 그럴 것 같아요? 사실 매번 수행해야 되는 그 최대 속도가 사실 중요한 건데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순간도 삐대면 안 돼요, 운동선수가. 그러니까 옆에서 매 랩, 매 세트가 올 아웃이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대한 빠르게 올라와. 최대한 빠르게 올라와. 이걸 매 순간 해야 돼요. 그런 면이 있다. 뭐 주의점이자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리고 마지막은 속도 기반 트레이닝은 속도 트레이닝이 아닙니다. 벨로시티 베이스 트레이닝이지 벨로시티 트레이닝이 아니라고요. 벨로시티 베이스드 트레이닝은 속도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웨이트 트레이닝의 강도와 볼륨을 조절하는 방법이라고요. 그래서 VBT 기계 사서 우리는 속도를 높일 거니까
1.1 이상으로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자 하면서 웨이트 트레이닝 딱 걸어가지고 1.1 나오면 우리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강도가 낮은 거예요. 강도가 낮으니까 속도가 빠르죠, 당연히. 그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만 운동을 시키면 VBT라는 개념에 반도 못 쓰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프로그래밍, 오토 레귤레이션, 그리고 강도 조절, 이 다양한 면들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VBT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가 총 3가지의 주의점이다. 오늘 VBT에 관련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우리 코치 K가 만든 근감소증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주세요.